요즘 화제죠. 그 드론 산업. 그리고 지난주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또 산업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eVTOL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 내용이 여기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드론의 미 국내 생산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이 영공의 보안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드론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을 다시 한번 이 초음속 항공기의 리더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도 이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던 좀 괜찮게 보는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가 계속 보였습니다. 요 이후에 좀 더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이 에어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 용어들이 많이 들리죠. UAM도 들리고, 드론도 들리고, eVTOL도 들리고. 일단 UAM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Urban Air Mobility예요. 도심 항공 교통. 그러니까 이 도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들. 그러니까 대형 뭐 보잉 여객기 이런 거 말고 도심 내에서 에어택시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하고, 또 이와 관련된 인프라도 얘기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드론은 이 무인 항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드론이라고 하면 작은 걸 떠올리지만 큰 드론들도 있습니다. 폭격기 같은 거. 그리고 eVTO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E가 전기고 이 V가 vertical, 이착륙기. 그러니까 전기를 활용해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에어 모빌리티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 내에서 사람 혹은 화물을 운송으로 사용한다면 UAM으로도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사막 같은 데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면 UAM은 아니지만 여전히 eVTOL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은 드론이랑 eVTOL 둘 다 해당되는 것도 있고, 뭐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요렇게만 알고 가시고, 요 종류는 이따가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정명령을 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 드론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들 때문이죠.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6월 초에 거미줄 작전을 단행했죠. 이 작전이 놀라웠던 것은 이 공격 위치를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여긴데 초토화시킨 곳이 요 몽골 접경지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전투기로는 절대 못 가죠. 가다가 다 격추가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이거를 트럭에 실어서 요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뚜껑을 열자마자 드론이 날아가서 그 러시아의 대당 뭐 1000억 이상 하는 폭격기들을 초토화시켰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이 드론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에서도 드론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다시 한번 드론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드론 시장 점유율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요거는 미국 내 드론 시장입니다. 꼭 군사용뿐만 아니라 상업용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1위가 DJI라는 업체예요. DJI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드론 시장마저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드론의 가치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군사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드론 시장이 처참하다. 이런 위기감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드론 같은 경우는 생산 장려 그리고 보안 강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첫 번째로는 중국산 쓰지 말고 미국산 써라. 그리고 블랙리스트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DJI를 타겟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규제 완화. 이 비가시권에서는 드론 조작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 같은 거, 예를 들어 음식 배달하면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갈 수 있어야 이런 물류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드론 생산 밸류 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민간용 드론을 생산하면 해외 수출하게 용이하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병가에 대해서 이 UAS가 무인 항공기예요. 무인 항공기로, 즉 드론이죠.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 생산업체에 아주 좋은 호재가 나타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발표된 조치는 보안 강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드론을 탐지하고 이것이 어떤 드론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된 수혜 기업을 먼저 보면 이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인데, 이 사업 만드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요거 UAS, 요 드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요거는 정찰기이고 요거는 드론, 자폭 드론을 생산을 많이 했고 그것이 우크라이나로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소프트웨어들을 판매하는 회사고, 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죠.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뭐 좋은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지표들은 좋은 회사예요.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뭐 조비나 아처 같은 데는 돈 못 벌고 있고 수익화 시점이 먼 미래지만, 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특히 최근에 좋아진 것은 작년에 인수한 블루할로라는 기업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뭐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카운터 UAS, 안티 드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불법 드론이 보이면 혹은 적기가 보이면 이 드론을 뭐 불능화시켜 버리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 드론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거를 많이 쓸 거다. 플러스 적기, 그러니까 뭐 불법 드론들을 식별하고 적의 드론들을 뭐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이 양측에서 양방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숫자적인 것 좀 보면 매출 성장률 뭐 괜찮고요. 뭐 많이 나오다가 아무래도 전쟁이,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지속되고는 있지만 뭐 종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 성장률이 조금 꺾이지만 2026년부터 다시 또 뭐 확대가 되는, 왜냐하면 이런 조치들도 나오고 행정명령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이 드론을 많이 도입하려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10%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요거는 포워드 P 밸류에이션인데, 보라색 선에 있죠. 50배 정도고, 뭐 과거에도 뭐 수차례 터치했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S&P 500 대비해서도 성장률이나 이익률이 양호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게 좀 맞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 모멘텀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 eVTOL과 관련된 행정명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촉진하고 뭐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거예요. 일단 이걸 보기에 앞서서 eVTOL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로터형, 그러니까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에서 이 위에 그 회전 날개가 여러 개 있는 형태고, 리프트 앤 크루즈는 그러니까 한번 올라오는 그 프로펠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갈 때는 고정익, 그냥 날개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틸트형은 하나의, 그러니까 프로펠러로 올라왔다가 이 프로펠러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짐으로써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뭐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 리프트 앤 크루즈형이랑 비교를 하면 요 형태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는 이 프로펠러로 올라왔다가 앞으로 갈 때는 이 프로펠러는 그냥 짐덩이거든요.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비효율적인데 이 틸트형 같은 경우는 하나로 다 하니까 효율적이고, 오늘 말씀드릴 이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과 그 아처 에비에이션은 다 틸트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형식 인증이 핵심이다. 이게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다. 그래서 요거만 넘으면 구분응선 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행정명령으로 오면 뭐 요런 거 뭐 뻔한 내용이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 5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업적 이비톨 운영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2028년에는 상업 운행을 시행하겠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는 뭐 결과가 있는 것이죠. 뭐 다만 이게 사실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2028년에 이비톨 상업 운영을 시작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이번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택시 개발사고, 요 모델을 에어택시로 쓰겠다는 거예요, 도심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가 약 2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 모델이 미드나잇이라는 모델이고, 이 안에는 5명이 타는데 1명의 파일럿,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승객이 타는 뭐 그런 모델이에요. 앞서서 개발 과정에서 형식 인증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2025년에 형식 인증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면 2026년, 즉 내년부터 상업 운행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뭐 전혀 기술력이 없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이미 미국 공군으로 뭐 몇 대를 납품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LA 올림픽에 에어택시 OEM 뭐 선정됐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게 부각받으면서 주가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면 이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매출 보시면 2025년에 13밀리언, 그러니까 130억인데, 뭐 에비타랑 뭐 에비 순익 보면 뭐 엉망이죠. 뭐 당연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당연하지만, 뭐 제 돈을 넣기에는 조금 무섭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수익 가시성이 어느 정도 보일 때 투자해도 큰 폭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내년에 10배 성장하겠다는 요 가이던스는 그냥 상업화 아까 얘기한 그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저는 이 에어택시라는 거에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과연 이게 상업화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장 강남역에서 누가 이거를 탄다고 생각하면 택시처럼 아무데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커요. 이게 이거를 타려면 어떤 그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vertical port라는 거죠. 그 특수 시설에 가야 돼요. 그 시설이 없다면 강남역 부근에는 그걸 지을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건물의 옥상까지 굳이 내가 가야 되죠. 거기서 목적지로 가더라도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고 뭐 레펠에서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거기 어디 옥상에 내리고 이동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타고 뭐 서울에서 속초 가지 않는 이상 시간 효율성이 나올까,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도심에 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만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우호적으로 반응을 할까라는 의문이 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에어택시 뭐 이런 거는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당장 뭐 내년부터 상업 운행 한다고 하고 숫자 찍힐 거다라고 저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의구심이 좀 들긴 하네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여기 LA 올림픽 나왔지만 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 시범운행 얘기 나왔었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했던 거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시켜 드린 거는 이 정책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조비도 뭐 컨셉은 비슷해요. 그 도요타가 들고 있고 특이한 거는 한국의 SKT가 2%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컨셉 비슷하고 개발도 속도도 비슷해요. 2025년 완료하고 여기는 올해 중에 상업화 목표예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런 파트가 있고. 네네. 딱 요 크기가 요 정도예요. 요거는 이게 포트는 아니고 여기 요런 데가 있어야 이제 그렇죠. 내리고 이런 게 타고 할수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런데 내린다고 하면 이 옆에 사람들 가발 다 날라가요. 그게 이제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뭐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군사용 정도로야 쓸 수 있겠지만 최근에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군이나 이런데 항공기 인도했다고 하면 주가가 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군사용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이미 그 VTOL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 헬리콥터가 딱 그거죠. 근데 헬리콥터가 아니라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굳이 비싼 돈 주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군사용으로도 뭐 크게 효용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정책 모멘텀이랑 또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개인 수급이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주식을 좋아하니까 모멘텀이 잠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는 뭐 처참하죠. 00, 2밀리언, 그러니까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요 매출로 강남의 아파트 못 산다. 강북으로 올라가야 된다. 는 상황이고 뭐 수익 가시권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도 좋고 내러티브 지금 드론 계속 뜨고 있죠. 단기적으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랑 우크라이나 요게 종전이 되면 단기적으로 안 좋은 재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계속 이 수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또 최근에 이 지정학적 그 판세가 우크라이나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 시작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문제들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뒷전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로바이런먼트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금 더 실적 모멘텀이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도 저는 요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좋다. 에어턱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테마가 섹시하고 정책도 좋고 수급, 개인 수급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일단 안 살 거지만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